하늘이 연한 파랑에서 주황과 분홍빛으로 서서히 변하며 해가 지기 시작했다.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았지만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의 설악산 자락에 몰아친 폭풍의 거센 바람과 두꺼운 눈 덮인 세상은 모든 것을 실제보다 더 춥고 어둡게 만들었다. 김민주는 목장의 경계를 점검하던 중 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눈에 반사된 빛의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곧 그 형체가 선명해졌다. 진돗개 한 마리가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3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얼어붙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추위로 뻣뻣해져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폭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고 시간이 없었다. 진돗개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절박함이 가득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구하는 일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고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밤을 넘기지 못할 터였다. 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해가 하늘 낮게 떠 있고 긴 그림자를 눈 덮인 땅에 들이우며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다. 바람이 매섭게 불며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민준의 시선은 오직 진돗개와 새끼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진돗개는 천천히 움직였다. 한때 당당했던 몸은 이제 깊은 눈 속을 힘겹게 끌며 나아갔다. 그녀의 털은 보통 두껍고 건강했지만 이제는 얼음으로 엉겨붙어 있었고 숨소리는 짧고 얕았다. 새끼들은 생후 몇 주밖에 안 된 어린 것들이었고 어미 밑에 웅크린 채 추위로 떨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었다. 소방관 출신으로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은 민주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다. 사람이나 동물이든 이런 환경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기온은 빠르게 떨어지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해가 곧 지고 어둠이 깔릴 터였다. 하지만 진돗개의 결연한 눈빛은 그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자신뿐 아니라 새끼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민주는 서둘러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이 눈 속에서 얼어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몇 걸음 다가갔다. 그의 부츠가 눈을 밟으며 큰 소리를 냈다. 진돗개가 고개를 들었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아가야. 그는 몸을 숙이며 속삭였다. 너를 해치지 않을게. 잠시 동안 진돗개는 망설였다. 그러다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왔다. 3마리의 새끼들은 떨리는 걸음으로 어미를 따라갔다. 민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얼어붙은 추위 속에서도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다. 그의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오직 새끼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새끼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가자. 그는 멀리 보이는 오두막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빨리 실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진돗개 혜진이는 새끼들을 두고 떠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민준 옆에서 절뚝거리며 따라갔다. 오두막까지의 여정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눈이 점점 더 쌓이고 폭풍은 점점 더 심해졌다. 혜진의 부상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민준이 서두를수록 그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깨달았다. 오두막은 아직 멀었고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전에 도착할 수 없을 터였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와 이 동물들 사이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오두막의 따뜻함에 도착했을 때 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세상은 폭풍에 휩싸였다. 민주는 문을 닫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혜진은 바닥에 쓰러졌고 새끼들은 그녀 옆에 웅크리며 추위로 떨었다. 민주는 그들이 지금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오두막의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지만 즉각적인 안도감은 없었다. 혜진은 지쳐 떨며 바닥에 누웠고 새끼들은 약하고 연약한 상태로 그녀 옆에 달라붙어 있었다. 돌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며 방에 깜빡이는 빛을 드리웠지만 민주는 그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밖의 폭풍은 점점 심해지고 밤은 더 추워졌다. 그는 소방관으로서 여러 긴급 상황을 다뤄봤지만 이번은 달랐다. 혜진은 지옥을 겪었고 새끼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이 아렸다. 그들의 유대는 부정할 수 없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 터였다. 그는 재빨리 담요, 수건, 큰 물그릇을 챙겼다. 혜진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눈에는 감사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스러워했고 추위가 그녀를 지치게 했다. 그녀의 몸은 상처와 멍으로 덮여 있었고 숨소리는 얕았다. 내가 도와줄게. 아가야. 이민주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속삭였다. 조금만 버텨. 그는 새끼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심하게 떨고 있었다. 너무 작고 연약했다. 민주는 그들이 의식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수건으로 감싸며 따뜻하게 해주려 했다. 그들의 작은 몸은 추위로 뻣뻣했고 과연 밤을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일을 하면서 그의 생각은 계속 혜진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여러 동물을 봐왔다. 길 잃은 개, 다친 애완동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동물들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혜진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끼들을 구하려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의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다. 민준에게는 자원이 제한적이었다. 그는 고립되어 있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폭풍은 점점 더 심해졌다.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밤을 넘기지 못할 터였다. 혜진이 바닥에 머리를 뉘자 민주는 창문으로 가 밖을 내다보았다. 눈은 더 심하게 내리고 바람은 멀리서 울부짖었다. 밤이 완전히 깔렸고 기온은 더 떨어졌다. 오두막의 작은 난로는 벽을 통해 스며드는 매서운 추위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폭풍이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혜진은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그는 그녀와 새끼들이 밤을 버티게 할 터였다. 그는 담요를 더 챙겨 혜진과 새끼들 주위에 쌓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일을 하던 중 새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작은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다. 그중 가장 작은 새끼, 검은색과 황갈색이 섞인 암컷이 눈을 떴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3마리 중 가장 작은 이 새끼는 그를 믿음과 희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희는 괜찮아질 거야. 민주는 새끼의 얼굴에 붙은 털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다. 혜진이 고개를 들었고 다시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이해하는 듯 했다. 그 순간 민주는 그들에게 기회가 있음을 알았다. 밤이 길게 이어졌다. 혜진은 폭풍과 긴 여정으로 지친 상태로 쉬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이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얕았고 새끼들은 서서히 회복의 징후를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지만 작은 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들은 어미처럼 싸우고 있었다. 민준의 피로가 밀려왔지만 아직 쉴 수 없었다. 그는 그들 곁에 머물며 새끼들을 살피고 혜진의 부상을 확인했다. 밖에서는 폭풍이 맹렬히 몰아쳤지만 오두막 안에는 조용한 결의가 감돌았다. 민주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불꽃이 깜빡이고 창밖으로 눈이 더 높이 쌓이는 것을 보며 그는 이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깊은 무엇,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었다. 하지만 그는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다. 혜진과 새끼들과의 유대는 그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것은 생존의 유대였지만 동시에 사랑과 연민,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유대였다. 폭풍이 밤새 울부짖는 동안 민주는 난로 옆에 앉아 그들을 지켰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치유되고 있었다. 밖의 폭풍은 계속해서 세상을 공격했지만 오두막 안에는 희망의 불꽃이 있었다. 난로의 따뜻함이 방 안으로 퍼졌고 혜진과 새끼들 주위의 담요는 부드럽고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했다. 민주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주시하며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그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혜진의 부상을 돌보며 새끼들을 세심히 살폈다. 가장 작은 새끼, 검은색과 황갈색 암컷은 여전히 약했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이제 열려 있었고 잠시 동안 작은 머리를 들어보려 했다. 작은 승리였지만 민준에게는 폭풍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희망이 커지던 순간 밖의 폭풍이 더 거세졌다. 바람이 벽을 두드렸고 창문에 눈이 빠르게 쌓였다. 이미 차가운 기온이 더 떨어지며 난로의 불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한기가 스며들었다. 민주는 외투를 단단히 여미며 새끼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 폭풍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었고 적절한 의료용품 없이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힘내, 꼬마들아. 이민주는 낮고 안정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작은 새끼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떨리는 몸을 느꼈다.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혜진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지쳤지만 신뢰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민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어미이자 보호자였고 그 순간 그들은 생존을 위한 동반자였다. 시간이 흐르며 민주는 내면의 싸움을 이어갔다. 폭풍은 계속되었고 그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추위가 그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면? 혜진은 여기까지 버텼지만 폭풍이 그녀에게 남긴 흔적은 분명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다시 무거워졌고 아까의 안정된 리듬은 불규칙해졌다. 민주는 새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을 덮으며 따뜻하게 해주려 했다. 그는 빨리 행동해야 했다. 밖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불이 꺼지면 추위는 견딜 수 없을 터였다. 버텨, 혜진아. 그는 속삭였다. 우린 포기하지 않아. 하지만 그때 가장 작은 새끼가 약하게 낑낑거렸다. 민주는 재빨리 그녀를 안아 올려 가슴에 품었다. 다른 두 새끼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들의 몸은 따뜻해졌고 숨소리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새끼, 눈을 간신히 뜬 이 아이는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너무 작고 연약했다. 그는 빠르게 움직였다. 난로로 다가가 작은 새끼를 품에 안고 그의 체온을 나누려 했다. 하지만 부직갱이를 집으려던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혜진이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려 애썼다. 그녀는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민준을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섰고 다리는 떨렸지만 결의는 분명했다. 그녀는 새끼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진정해, 아가야. 민주는 그녀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다시 눕히며 난로 옆자리로 이끌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품에 있는 작은 새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코로 밀며 새끼를 돌보라고 재촉했다. 그녀의 모성 본능은 강렬했고 민준은 그녀의 결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새끼를 조심스럽게 혜진 옆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체온이 새끼를 따뜻하게 해줄 터였다. 혜진은 새끼를 감싸며 얼굴을 핥고 코로 밀며 위로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있는 듯 했다. 어미와 새끼, 생존을 위해 함께 싸우며. 민주는 한 발짝 물러서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배경에서 장작이 부드럽게 타고 밖의 폭풍은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다.
하지만 오두막 안에는 연약한 평화가 깃들었다.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혜진은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고 민주는 그들 모두를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터였다. 방 안의 긴장감은 만져질 듯했다. 민주는 새끼들이 밤을 버틸 수 있을지, 폭풍이 잦아들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혜진이 싸울 힘이 있는 한 그도 싸울 터였다. 폭풍은 밤새 포효하며 오두막을 뒤흔들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였다. 창문에 눈이 너무 높이 쌓여 희미한 햇빛만이 스며들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민주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밤새 혜진과 새끼들을 지키며 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를 듣고 가슴속 깊이 자라는 두려움과 싸웠다. 오두막 안에서 난로의 따뜻함은 혹독한 추위에 맞서는 유일한 방패였다. 새끼들은 혜진 곁에 바짝 붙어 있었고 전날처럼 심하게 떨지는 않았지만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작은 새끼, 암컷은 여전히 약했고 민준의 손길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혜진 그녀는 한계를 넘어섰다.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숨소리는 얕았고 눈은 잠깐씩만 떴다. 그녀는 힘이 빠지고 있었다. 민주는 손으로 머리를 쓸며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다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혜진은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고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그녀를 잃을 터였다. 그는 문을 바라보았다. 눈은 가볍게 내리고 있었지만 폭풍의 최악은 지나갔다. 도로는 막혔겠지만 트럭을 파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을의 동물병원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랐다. 위험했다. 아니, 터무니없이 위험했다. 하지만 달리 선택이 있었나? 민주는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약한 낑낑 소리가 그를 멈췄다. 혜진이 살짝 고개를 들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 깊고 표현력 있는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그가 떠나려는 것을 알았고 두려워했다. 민주는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올렸다. 너를 두고 가지 않아. 그는 속삭였다. 우리를 여기서 꺼내줄게. 혜진은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살짝 긴장을 풀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새끼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그들이 난로 옆 가장 따뜻한 곳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여는 순간 추위가 벽처럼 그를 덮쳤다. 공기는 매서웠고 몇 초 만에 그의 옷을 뚫고 들어왔다. 그는 눈의 밝기에 눈을 가늘게 뜨며 걸었다. 그의 부츠는 걸음마다 깊이 빠졌다. 트럭은 얼음과 눈 아래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숨을 내쉬며 욕을 내뱉었다. 이건 쉽지 않을 터였다. 그는 현관에서 삽을 집어들고 파기 시작했다. 근육이 타는 듯했지만 내 초가 소중했다. 해는 아직 떠 있었지만 어둠이 내리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밤에 눈 속에 갇히는 것은 최악이었다. 시간이 1시간으로 바뀌었고 그의 숨은 무거운 구름처럼 뿜어졌다. 장갑을 꼈음에도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다. 트럭의 문은 얼어붙어 있었고 몇 번 세게 당긴 끝에 마침내 끽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는 안으로 올라타 열쇠를 돌렸다. 아무 반응 없었다. 엔진이 끙끙대며 추위에 저항했다. 민주는 운전대를 주먹으로 쳤다. 제발, 젠장. 그는 다시 시도했다. 트럭이 신음하며 엔진이 추위에 맞서 싸웠다. 그러다 마침내 살아나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어를 바꾸려던 순간 오두막 문에서 움직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혜진이 거기 서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섰고 다리는 불안정했으며 몸은 약했지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따라오려 했다.
그는 순식간에 트럭에서 내려 눈을 뚫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 돼, 아가야. 그러면 안 돼. 그녀는 또 한 걸음 내디뎠고 다리가 떨렸다. 민주는 눈 속에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혜진, 멈춰.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쓰러졌다.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이 없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너무 고집스러웠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트럭을 탈 수 없음을 알았다. 새끼들을 혼자 둘 수 없었고 혜진은 험한 길을 견디지 못할 터였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주는 혜진을 안아 올려 가슴에 꼭 안고 오두막 안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자 따뜻함이 그들을 감쌌다. 새끼들은 그가 혜진을 그들 옆에 눕히자 낑낑거렸다. 민주는 그녀 옆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다. 길은 너무 위험했고 혜진은 너무 약했다. 이제 어쩌지? 그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머리를 굴렸다. 그러다 주방 카운터에 설치된 라디오에 눈이 갔다. 구조 신호. 가능성은 희박했다. 폭풍은 전선을 끊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누군가 듣고 있을지도 몰랐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라디오를 집어들고 스위치를 켰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김민준입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부상당한 진돗개와 3마리 새끼가 위급합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도로가 막혔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응답해 주세요. 침묵.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몇 초, 그리고 1분이 지나갔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구조대입니다. 민준 씨, 신호 받았습니다. 민준의 숨이 멎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안도감이 그를 휩쌌다. 그는 혜진과 새끼들에게로 돌아가며 처음으로 안정된 목소리를 냈다. 도움이 오고 있어. 그는 속삭였다. 혜진의 눈이 깜빡이며 열렸고 폭풍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는 그것을 보았다. 희망을. 방 안은 장작 타는 소리만이 부드럽게 울렸다. 민준의 시선은 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새끼들 곁바닥에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전보다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얕았다. 그녀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고 깨어있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난로의 따뜻함은 그의 가슴속 깊은 두려움을 달래기에 충분치 않았다. 라디오는 여전히 잡음을 내며 희미한 생명줄 역할을 했다. 구조대가 그의 호출을 들었지만 언제 도착할지에 대한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게 1시간 전이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눈은 두텁게 쌓였고 도로는 위험했다. 그들이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 민주는 방 안을 서성이며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혜진 곁에 웅크리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오두막은 매 순간 더 작게 느껴졌다. 그는 뭔가를 해야 했다. 도움이 올 때까지 혜진과 새끼들이 괜찮을 수 있도록. 그는 창문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며 계속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에 눈송이가 소용돌이쳤다. 세상은 멀리 떨어진 얼어붙은 황무지 같았다. 그러다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바람 속 속삭임에 불과했지만 점점 커졌다. 낮고 우르릉거리는 소리, 침묵을 깨는 소리였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 소리를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곰이었다. 으르렁 소리가 더 커졌고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곰이 여기.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런 폭풍 속에서는 끔찍한 생각이었다.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눈을 가늘게 뜨며 밖을 내다보았다. 숲 가장자리에 크고 어두운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곰이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뒤에서 새끼들의 희미한 울음소리와 혜진의 걱정스러운 낑낑 소리가 들렸다. 곰이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은 최악이었다. 그는 벽에서 소총을 집어들었고 손이 떨리며 장전을 했다. 곰은 아직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배고프거나 먹이 냄새를 맡았다면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신경을 가라앉히려 했다. 두려움에 지배당할 수 없었다. 그는 혜진과 새끼들,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문으로 다가가던 순간 곰의 으르렁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민준의 맥박이 빨라졌다. 그는 혜진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다. 새끼들도 다를 바 없었다. 곰이 너무 가까워지면 생존을 위한 싸움이 될 터였다. 갑자기 문에서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울렸다. 민준은 얼어붙었다. 아니, 그럴 리가. 그는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고 소총을 손에 든 채였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눈장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인 남자였다. 그의 뒤로 두 명이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얼굴은 후드로 가려져 있었다. 김민준 씨, 남자가 바람에 묻힌 목소리로 불렀다. 민준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네, 저예요. 그는 소총을 내리며 외쳤다. 혼란과 안도감이 그의 가슴을 휩쌌다. 당신 신호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후드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최대한 빨리 왔어요. 민준은 눈을 깜빡이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개와 새끼들을 돌볼게요.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남자는 민준을 지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이들이 뒤를 따라 의료장비와 용품을 들고 혜진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민준은 구조대가 일 시작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첫 번째 남자는 혜진 옆에 무릎을 꿇고 전문적인 침착함으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두 번째 남자는 새끼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민준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왔다. 그들이 해냈다. 하지만 남자가 혜진을 살피던 중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남자는 침착하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태가 위중해요.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녀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가겠습니다. 돌볼게요. 하지만 지금 가야 합니다. 순간 민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삼켰다. 네, 필요한 건 다 해주세요. 남자는 그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야 해요. 민준은 망설였다. 오두막 그의 집, 폭풍 속 안식처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혜진과 새끼들과 함께였다.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다. 가족, 그는 말했다. 눈 덮인 길을 따라 걸으며 차가운 바람이 민준의 옷을 뚫고 들어왔다. 다리가 마비될 때까지 얼마나 걸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응급 차량은 나무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매 걸음이 희망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혜진은 담요에 안전하게 쌓여 SUV 뒤에 놓였고 새끼들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위해 설계된 특수 크레이트에 그녀 곁에 있었다. 두 명의 구조대원은 조용하지만 집중하며 이동 중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해 혜진을 최대한 안정시켰다. 하지만 민준은 무력감을 떨칠 수 없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차량에 다가가자 사라라는 구조대원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고 저녁의 추위에 숨이 뿌옇게 나왔다. 민준 씨, 그녀는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수의사가 맡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 믿고 싶었다 믿어야 했다 하지만 혜진이 겪은 고난과 새끼들의 연약함이 그를 짓눌렀다. 차량까지의 걸음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 같았다. 부츠가 눈을 밟는 소리는 그의 불안과 함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차량 안에서 민주는 사라와 앞좌석에 앉았고 백미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두막 한때 안식처였던 곳이 멀어지는 모습, 혜진과 함께했던 날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 웃음의 따뜻함이 담긴 기억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멀어져 갔다. 도로는 새 눈으로 미끄러웠지만 마크라는 구조대원이 능숙하게 구불구불한 길을 운전했다. 곧 도착할 겁니다. 그는 침착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붙잡고 싶은 위로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혜진의 피 묻은 몸을 처음 보았던 순간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계속 돌아갔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시간이 지나며 뒤에서 부드러운 낑낑 소리가 민준의 생각을 끊었다. 그는 숨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새끼들이 깨어났다. 그들의 작은 눈은 혼란 속에 깜빡였다. 하지만 혜진은 지쳐 누워 있었다. 민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담요 끝을 만졌다. 나와 함께 있어, 아가야.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 혜진은 살짝 움직이며 눈을 떴다. 그녀는 조용한 이해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많은 것을 겪었지만 여전히 강했다. 그녀의 회복력이 그들 모두를 버티게 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동물병원의 윤곽을 비췄다. 어둠 속 희망의 등불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뛰었다. 그들은 도착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할 시간은 없었다. 구조대의 사전 연락을 받은 병원 직원들이 달려나와 혜진과 새끼들을 안으로 옮겼다. 민주는 그들을 따라가며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사라가 문밖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녀는 싸움꾼이에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민준 씨, 그녀는 강한 의지를 가졌어요. 하지만 사라가 말하는 동안에도 민주는 앞길이 쉽지 않음을 알았다. 폭풍이 혜진에게 남긴 상처피, 그녀의 눈에 담긴 지침을 보았다. 새끼들이 생존을 위해 애쓰던 모습,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는 그들의 작은 몸을 보았다. 병원 문이 닫혔고 민주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했다. 만약 그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너무 늦었다면? 그러다 영원 같던 시간이 지나고 사라가 평소의 침착함을 깨는 미소를 띠며 병원에서 나왔다. 안정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혜진은 살아날 거예요. 새끼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따뜻함과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싸움꾼이에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민준 씨. 민준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간 듯 했다. 그는 해냈다. 그들은 해냈다. 혜진은 괜찮아질 것이다. 새끼들도 살아날 것이다. 오랜만에 민주는 숨을 쉴 수 있었다. 밖의 폭풍은 여전히 몰아쳤지만 그 순간 따뜻한 병원 안에서 세상은 두 번째 기회의 장소로 느껴졌다. 혜진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결국 그녀의 사랑과 충성심이 그들을 모두 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가졌다. 그 운명의 눈밤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세상은 녹았고 민준의 마음에 짓눌렸던 무게도 함께 녹았다. 혜진은 여전히 그 시련의 흉터를 지녔지만 이제 다시 생기 넘치고 건강한 개였다. 새끼들은 튼튼하고 장난기 많은 동반자로 자랐고 그들의 털은 두껍고 빛났다. 눈 속의 그 혹독한 밤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들은 모두 평화를 찾았다. 민주는 작은 오두막의 현관에 앉아 혜진이 새끼들과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자유로운 에너지는 공기를 채웠고 몇 달 전 그가 그들을 발견했던 차가운 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을 잃을 뻔했다 혜진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은 더 강해져 있었다. 해질녘이었고 하늘은 주황과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가 그날 밤 기적을 빌며 올려다봤던 바로 그 하늘이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기적은 혜진의 생존에만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자란 사랑과 신뢰, 절박함에서 시작되어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변한 사랑이었다. 이리와 아가야. 이민주는 부드럽지만 애정 어린 목소리로 혜진을 불렀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가 가장 낮은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깊은 갈색 눈이었다. 민주는 손을 뻗어 그녀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그는 그들이 겪은 모든 것 고통, 두려움, 불확실성을 생각했고 그럼에도 그들이 함께 이겨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혜진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있잖아. 이민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내를 잃고 난 뒤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내가 필요로 했던 걸 줬어. 너와 이 꼬마들. 그는 풀밭에서 뒹구는 새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 싸운다는 게 뭔지 보여줬어. 혜진은 부드럽게 그를 코로 밀며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다. 그들 사이의 유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상호 생존을 넘어선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 신뢰였다. 충성이었다. 서로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무언의 이해였다. 해가 낮아지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주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폭풍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충직한 동반자의 사랑, 역경 속에서 맺어진 유대,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상기시켰다. 고마워. 혜진아. 민주는 감정이 북받쳐 속삭였다. 넌 날 구했어. 그녀는 낮고 만족스러운 소리를 내며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민주는 다시 그녀의 털을 쓰다듬으며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슴이 벅찼다. 그들은 함께 멀리까지 왔다. 멀리서 새끼들이 장난스럽게 짖으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혜진의 눈은 그들을 바라보며 빛났고 최악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어미였다. 민주는 아직 할 일이 많고 살아갈 날들이 많음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충분했다. 어두워지는 하늘의 찻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몸을 기댔다. 폭풍은 왔지만 해는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희망과 사랑,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 장. 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였고 민주는 미래가 어떤 도전을 가져오든 혜진과 새끼들, 그들이 이룬 가족과 함께 맞설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고 치유되고 그들을 구한 사랑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혜진과 새끼들의 여정은 기적 그 자체였다. 사랑, 회복력, 그리고 약간의 희망이 가장 혹독한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는 증거였다. 민주는 그들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구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사람과 그들의 털 달린 동반자 사이의 사랑, 충성,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유대의 메시지를 퍼뜨립시다.